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오늘 제 곁에는 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죠. 바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파동입니다. 네. 동맹국까지 도청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 관련 뉴스 먼저 잠깐 듣고 오시죠. 네, 최근 미국의 기밀 문건들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로 미국의 20대 현역 군인이 체포됐습니다. 진짜 이 뉴스 매일 나오잖아요. 네. 이게 미국 기밀 문건이 SNS에 올라오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트위터랑 텔레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확 퍼져나갔는데 이 문건을 보면 이제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보안 또 정보기관에 깊이 침투를 해서 공격 계획이랑 전쟁 여력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또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까지 매일 실시간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에 전달이 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미국이 전달해준 덕에 네.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전기마다 방어태세를 충분히 갖춘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미군의 이런 정보 획득이 러시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같은 동맹국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을 하니까 한국 정부가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포탄 지원 해법을 어떻게 할지 이걸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에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랑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의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초에 나눈 기밀 대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의 기밀 대화 내용을 도청해서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렇게 내밀한 자료까지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데 저는 이게 더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유출한 사람이 체포됐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막 장갑차도 동원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체포된 용의자가 바로 21살의 공군 주 방위군 소속의 일병이죠. 그러니까 일병. 네. 네. 잭 더글라스 테세이라가 이제 유출 용의자로 체포가 됐잖아요. 네. 네, FBI가 재판부에 제출한 테세이라의 혐의 내용에 관한 그 문건을 보면 네. 국방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 문건 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이런 두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이 혐의가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네. 또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테세이라가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1살 일병인데 네. 근데 이 테세이라 일병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매사추세츠 주의 방위군에서 사이버 전송 전문가로 근무를 하면서 군사통신망 관리를 담당을 했고요. 총기 애호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테세이라가 채팅 플랫폼이죠. 이 디스코드에서 무기를 주제로 하는 대화방 그 서그세이커 센트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리더로 활동을 했대요. 무기 관련된 대화라는 대화방에서. 그러니까 이 대화방에서 이제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채팅방의 회원들이 대부분 10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좀 고립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세이라는 처음에는 뭐 그런 문서 내용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올리다가 양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회원들이 조금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문서를 직접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사진이 뭐 이제 그의 신원을 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FBI에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화방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들이 뭐 유튜브 와우마우의 팬들이 모인 그 대화방이랑 네. 또 다른 대화방들로 이제 유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퍼지고 나가면서 뭐 이런 대화방 포첸이나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이런 곳들까지 퍼져나가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거죠. 일병이 그냥 대화방에 올린 내용들이 진짜 일파만파 퍼졌네요. 네. 근데 미국의 도청 얘기는 사실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앞서서 지난 2013년이죠. 미국이 이제 동맹국 정상들까지 포함해서 무차별 도청을 해왔다.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됐었잖아요. 중앙정보국 CIA 출신이고 이제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서 맞아요. 네, 폭로가 됐는데 당시에 사실 그 미국의 첫 반응은 뭐 이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밀 자료가 세상에 알려지니까 당시에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뭐 이런 의혹들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전 네.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이후에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니까 케리 국무장관도 일부 감시 활동은 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당시에 문제가 컸던 건 그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뿐 아니라 이번처럼 동맹국이죠. 특히 그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정상급 인사의 통화까지 도청을 했다. 이런 이번하고 사실이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개혁안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더 이상 외국 정상의 통화는 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근데 또 이번에도 그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약간 그 당시의 개혁 방안의 핵심을 좀 보면 네.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이랑 저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무차별적인 개인 통화 기록을 수집하지 않고 미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사생활 보호 대책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 정상 도청 논란에 대해서는 우방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걸 막론하고 외국 정상들의 대화는 뭐 엿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안 하겠다더니 그러게. 왜 했냐 네. 이런 비판이 방금 선희 기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당시의 발표를 좀 잘 보면 명시적으로 도청 중단을 발표한 건 외국 정상을 제외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는. 네, 그러니까 외국 정상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계속 감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어느 나라 국민이냐를 막론하고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안보를 했습니다. 위협할 경우 감시할 수도 있겠다고 해석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유출 사태는 과거랑 되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좀 다른 양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유출자의 동기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과거처럼 내부 고발이나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스파이 활동 같은 게 아니라 자기 과시욕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대화방 채팅방에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무기 디자인이랑 성능에 관한 기밀 정보가 전투 비디오 게임 워썬더라는 대화방에 올라왔었는데 네. 게이머들이 탱크 포탑의 회전 속도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네.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기밀 장갑의 설계도 그리고 F-16 전투기 매뉴얼, 중국 탱크 사양 이런 것들을 줄줄이 대화방에 올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밈이랑 동영상, 뭐 링크,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입지가 좀 높아지는 양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테세이라 일병도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요약해서 대화방에 올리면서 자기보다 좀 더 어린 대화방 회원들 사이에서 어떤 일종의 팬덤을 좀 누렸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회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기밀문서 자체를 대화방에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기도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근데 우리 정부가 유출된 문건이 처음에 위조됐다, 그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용의자까지 잡힌 상황이면은 사실 기밀 문건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이 확인해준 내용이랑 우리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건 속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정보 발표를 놓고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 문건 내용을 부인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프랑스도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어요. 네.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들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내고 뭐 모사드와 그 고위 인사들은 시위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문건 위조설들이 각국에서 자기들이랑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럼 진짜 위조된 건가? 이러면서 힘을 받았는데 네.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그러니까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한 뒤에 이걸 정보화하는 과정에서 좀 틀린 첩보가 들어갔거나 네. 아니면 뭐 작은 디테일이 좀 크게 해석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반대로 피해 당사국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실 아니야. 이렇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세 줄로 요약해 주시자면요. 네, 최근 미국의 기밀 문건들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네. 그런데 문건들을 유출한 용의자를 잡고 보니 미국의 20대 현역 군인이었다.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많은 유출 사례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크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